안녕하세요. 자기주도 영문법 파트 1 제8강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영문법 기초 8번째 시간인데요. 접속사, 등위 접속사, 그리고 종속 접속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어의 8품사 중에서 지금 이제 접속사라는 품사를 공부를 합니다. 자, 접속사라는 것은 그 이름 그대로 접속해주는 품사입니다. 그러니까 연결하고 이어준다는 그런 품사겠죠. 자, 접속사는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이어주는 품사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접속사도 종류가 있는데요. 접속사의 종류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입니다. 자, 이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가 하는 일이 조금 다른데요. 각각 하는 일이 딱 한 개씩 있습니다. 이 한 개의 일만 각각 알고 있으면 접속사 공부는 거의 끝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위 접속사는 이렇게 문법 이름이 정해져 있죠. 등위 접속사라고. 이렇게 이름이 왜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는지만 알면 문법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저절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등위라는 게 무슨 뜻이죠? 같을 등자의 자리 위치입니다. 같은 자리, 즉 등위 접속사는 양쪽을 연결할 때 그 대등하게 같은 자리로 같은 모양으로 대등하게 양쪽을 연결한다. 그게 바로 등위 접속사의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등위 접속사는 단어와 구, 절 등을 대등하게 연결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대등하게 연결한다 라고 하고 이런 내용을 문법 문제로 낼 때는 이런 것을 병렬 구조라고 부릅니다. 병렬이라는 것은 나란히 가는 걸 병렬이라고 하죠. 병렬 구조가 뭐냐 하면 등위 접속사가 들어와서 양쪽을 나란히 대등하게 연결할 때 그거를 병렬 구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등위 접속사는 접속사 전체가 원래 영어의 접속사는 단어가 수만 개나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전치사 할 때 공부했듯이 수만 개의 영어 단어 중에서 전치사는 한 100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죠. 그런데 오늘 공부하는 접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단어가 수만 개나 되는데 접속사는 한 50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50개 정도 되는 이 접속사가 거의 모든 문장에 항상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치사하고 접속사는 단어의 개수는 적은데 문장에서 하는 일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문장에 전치사하고 접속사가 나온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자, 접속사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한 50개쯤 되거든요. 그런데 등위 접속사는 공식적으로 딱 7개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and, but, or, so, yet, for, nor 까지 여기 7개를 공식적으로 등위 접속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종속 접속사는 이 단어들하고 이런 단어들입니다. 자, 이런 단어들. 그래서 종속 접속사는 대충 한 4, 50개 정도 되고요. 한 4, 50개 정도 되고 등위 접속사는 여기에 있는 딱 7개 요 단어들을 등위 접속사라고 한다. 일단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등위 접속사를 조금 자세히 공부를 하는데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등위 접속사는 and, but, or, so, yet, for, nor 까지 7개 단어죠. 자, 그런데 and, but, or, so 까지는 너무나 쉬운 단어죠. 그리고, 그러나, 또는, 그래서 뭐 이런 뜻인데요. and, but, or, so 까지는 초등학교나 또는 중학교에서 영어 공부할 때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단어들이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너무 쉽기 때문에 제가 예문도 쓰지 않았습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등위 접속사에서 좀 중요한 거 고등학교 가면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 yet 하고 for, nor 요 세 단어는 중학교 때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고등학교 가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등위 접속사입니다. 자,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 yet이라는 단어, yet이라는 단어는 등위 접속사로 쓰이면 but처럼 그러나 라는 뜻입니다. 자, 영어 공부하다 보면
그러나 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가 3개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기 but 하고 여기 yet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however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but, yet, however 이 3단어가 그러나 라는 뜻인데 여기 however는 없죠. however는 품사로 분류하면 부사로 들어갑니다. 접속사가 아니라. 그래서 but 하고 yet처럼 however도 그러나라는 뜻이지만 여기 접속사 공부할 때는 however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 yet이라는 단어도 등위 접속사가 되는데요. but처럼 그러나라는 뜻이다. 일단 이거를 알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예문을 보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예문을 보면 He tried hard. 그는 열심히 노력을 했다. Yet, 이 yet이 바로 but하고 똑같죠. Yet, 그러나 He could not succeed. 그는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뜻이죠. 자, 그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yet, 그러나 그는 성공할 수 없었다. 자, 이럴 때 yet이 바로 but처럼 그러나라는 뜻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for라는 접속사가 나오는데요. 이 for라는 단어는 원래 전치사로 많이 쓰이죠. 아마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for를 10번 정도 보게 되면 거의 9번 이상, 거의 대부분은 전치사로 쓰이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 말은 for라는 것이 문장에 10번 나오면 이렇게 접속사로 쓰이는 것은 한 번 볼까 말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 for라는 것을 전치사로만 알고 있는데요. 이 for라는 단어가 접속사도 됩니다. 그리고 for가 접속사로 쓰일 때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단어들과는 달리 for가 접속사가 되면 뒤에 반드시 절이 와야 됩니다. 절을 뭐라고 했죠? 주어 동사. 주어 동사를 합쳐서 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for라는 단어는 전치사일 때는 그렇지 않지만 왜? 전치사는 뒤에 목적을 하는 명사만 오게 하면 되죠. 그렇지만 for는 접속사로 쓰이면 반드시 뒤에 주어 동사를 오고 그때는 해석이 이 for가 because처럼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왜냐하면이라는 because하고 뜻이 똑같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이게 for의 특징입니다. for가 접속사가 되면 뒤에 반드시 주어 동사라는 절이 오게 돼 있고 그때는 해석이 because처럼 왜냐하면이란 뜻이다. 여기까지 알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면 역시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it is morning. 아침이다. for. 그리고 뒤에 the birds are singing. 주어 동사가 와 있죠. birds are라고 주어 동사가 왔기 때문에 절이 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for는 전치사가 아니라 접속사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because하고 뜻이 똑같다고 했죠. 자, 아침이다. 왜냐하면 새들이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자, 새가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아침이다. 이런 문장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for가 전치사만 되는 게 아니라 접속사도 된다. 특히 등위 접속사다. 그리고 그때는 반드시 절이 오고 because하고 똑같이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등위 접속사 중에 마지막 know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know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등위 접속사 know는 특징이 있습니다. 역시 접속사니까 양쪽을 연결하겠죠. 근데 연결할 때 중간에 know가 오면 어떤 경우에 이렇게 know를 쓰느냐 하면 앞에 부분에 부정어가 있어야 됩니다. 앞에 부분에 부정, 그러니까 아니다 라는 부정어가 있고 know 뒤에도 또 부정어로 해석할 때 그러니까 양쪽이 부정이 연결되는 거죠. 그때 쓰는 게 know입니다. 자, 여기 보면 you don't like it. 당신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는 원래 어떤 문장이 있었느냐 하면 자, you don't like it 뒤에 자, 원래 이 문장은 you don't like it. 당신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도 don't like it.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원래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여기 뒤에.
당신이 그걸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나도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인데 여기서 이 and라는 접속사하고 그리고 뒤에 여기 don't에 또 not이 있죠. 자, 이 no라는 건 언제 쓰느냐 하면 and라는 접속사와 뒤에 부정어 요 두 개를 합쳐서 한 단어로 바꾼 게 no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no라는 단어는 and 그리고라는 기능하고 뒷부분의 부정어 not and와 not을 합쳐서 한 단어로 만든 게 no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not 같은 단어가 지금 no라고 해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 버렸죠. 이렇게 부정어가 앞으로 이렇게 나가면 이 뒷부분이 어떻게 되죠? 도치가 일어나죠. 도치가 뭡니까? 자리를 바꾼다는 겁니다. 자, 영문법에서 도치라는 게 좀 중요한 문법인데요. 도치는 자리를 바꾼다는 겁니다. 자, 도치가 일어나는 제일 대표적인 경우가 언제죠? 의문문 만들 때. 자, 여러분들 우리 비동사의 의문문, 일반 동사의 의문문 이런 거 공부하죠. 자, 비동사가 있을 때 의문문은 어떻게 만들죠? 자, 주어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가 비동사면 주어하고 자리를 바꾸죠. 즉 도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어하고 일반 동사가 있으면 이 일반 동사는 의문문을 만들 때 do나 does, did 이런 것들은 문장 맨 앞으로 보내고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으로 바뀌죠. 자, 그렇게 의문문 만들 때 주어 동사가 도치, 즉 자리를 바꾸는데 이렇게 부정어가 앞으로 나가면 이 뒤에 오는 주어 동사도 의문문은 아니지만 의문문과 같은 방식으로 도치를 하게 되어 있는 게 영문법입니다. 자, 의문문은 아니지만 의문문처럼 같은 방식으로 도치가 일어나는 게 이렇게 부정어가 앞으로 나갈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 no라는 단어는 뒤에 있는 부정어 not을 앞으로 데리고 나간 거기 때문에 뒤에 이게 do I라고 해서 이게 원래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라서 이렇게 do를 써서 도치가 일어난 겁니다. 자, 이 도치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또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등위 접속사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등위 접속사는 이렇게 7개다. 그래서 and, but, or, so까지는 너무나 쉬운 단어고 초등학교 때부터 매일 보는 단어들이죠. 그리고 yet도 but처럼 그러나라는 뜻인 거. 자, for는 등위 접속사가 되면 뒤에 절이 와서 because처럼 해석이 되고 no라는 것은 앞부분에 부정이 있고 그리고 and 뒤에 또 부정어가 올 때 and하고 부정어를 합쳐서 쓴 게 no라는 등위 접속사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등위 접속사에 대한 내용은 다 아는 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등위 접속사를 방금 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등위 상관 접속사라는 게 있습니다. 자, 등위 상관 접속사는 뭐냐 하면 이런 등위 접속사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등위 접속사가 다른 단어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같이 쓰일 때, 함께 쓰일 때 그거를 등위 상관 접속사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and가 있죠. and는 등위 접속사인데 and만 쓰이는 게 아니라 both라는 단어하고 같이 써서 both A and B라고 하면 A, B 둘 다 라는 뜻의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or라는 단어가 있죠. or는 또는이라고 했죠. 그런데 or를 혼자 쓰는 게 아니라 either A or B라고 하면 A와 B 둘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now가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나왔던 now가 neither A nor B라고 하면 A, B 둘 다 아니다. 둘 다 아니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 또 not A but B라고 하면 A는 아니고 B이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not only A but also B라고 하면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그렇다. 즉 A만 그런 게 아니라 B도 그렇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등위 접속사가 다른 단어하고 같이 쓰여서 있는 표현을 등위 상관 접속사라고 합니다. 자, 이런 표현도 있다는 걸 알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등위 상관 접속사는 사실 지금 여기에서도 나오지만 저 뒤에 20강에 가면 동사의 수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걸 더 중요시 하거든요. 자, 지금 여기 5개의 등위 상관 접속사가 있는데 20강에 나오는 걸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자, 20강에 보면 여기 20강이겠죠? 자, 우리 자기주도 영문법 파트 1의 제일 마지막 강의인 제 20강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확대를 해보면, 자, 이 20강에 보면 여기 등위 상관 접속사가 나오죠. 등위 상관 접속사의 수에 일치해 가지고 조금 전에 봤던 both A and B부터 not only A but also B가 나오죠. 이 5가지의 등위 상관 접속사가 주어 부분에 나올 때, 주어 자리에 이게 나올 때 뒤에 오는 동사를 단수로 볼 거냐 복수로 볼 거냐. 단수로 보면 동사 뒤에 s나 es를 붙이죠. 현재 시제일 때. 그 내용 공부하려고 20강에서 수의 일치 공부할 때 이 등위 상관 접속사가 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때 가서 또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8강에 접속사 공부했고 조금 전에 이렇게 등위 상관 접속사까지 공부했는데요. 예문을 좀 보겠습니다. 자, 예문이 2개가 있는데 either A or B는 A, B 둘 중에 하나라고 했죠. 자, either come in or go out. 자, come in은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 go out은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either하고 or를 쓰면 양쪽이 둘 중에 하나라고 했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등위 접속사는 양쪽을 대등하게 연결하죠. 그래서 or 뒤에 go라는 동사 원형이 왔죠. 그러니까 or 앞에도 반드시 동사 원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등위 접속사라고 합니다. 양쪽을 대등하게 연결한다. 대등하게 연결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등위 접속사 바로 뒤에 나오는 요 표현이 앞에도 반드시 있어서 양쪽이 대등한 모양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or 뒤에 동사 원형이니까 or 앞에도 반드시 동사 원형이 있고 이 come하고 go를 대등하게 연결한다. 그게 등위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그런 걸 물어보는 문법 시험을 병렬구조 이렇게 부릅니다. 병렬구조가 궁금한 사람은 그 검색창에 병렬구조라고 치면 여러 가지 어법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either A or B는 A, B 둘 중에 하나고 동사 원형을 쓴 거는 명령문이죠. either come in or go out.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둘 중에 하나 해라라는 뜻이죠.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해라라는 명령문입니다. 자, 그리고 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제 neither A nor B가 나왔습니다. neither A nor B는 둘 다 아니다. 둘 다 아니다라는 뜻이죠. neither he nor his wife. 그 사람이나 그의 아내나 둘 다 has arrived. 도착했다라는 말이지만 도착했다지만 neither A nor B는 둘 다 부정하는 거죠. 그 사람과 그의 아내 두 사람 다 도착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둘 다 도착하지 않았다. 여기서 이 no라는 등위 접속사도 그 사람하고 그의 아내를 대등하게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등위 접속사는 연결되는 양쪽이 대등한 모양으로 같은 모양으로 연결한다. 이거 하나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등위 접속사에 대한 공부는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속 접속사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접속사 공부를 하는데 접속사는 크게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가 있다고 했죠. 근데 등위 접속사는 종류도 7개 밖에 안 되고 접속사 전체 문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 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접속사 공부 중에 대부분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종속 접속사 공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속사를 공부한다라고 하면 그냥 종속 접속사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정도로 접속사에서 이 종속 접속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많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등위 접속사는 앞에서 딱 하나만 지키면 된다고 했죠. 양쪽을 대등하게 연결한다. 양쪽을 대등하게 연결한다. 이게 등위 접속사가 지켜야 되는 건데요. 종속 접속사도 딱 하나만 지키면 됩니다. 그게 뭐죠? 뒤에 절이 주어 동사라고 했죠. 종속 접속사는 뒤에 반드시 절을 오게 합니다. 주어 동사. 이거 하나를 지키는 게 종속 접속사의 문법입니다. 그러면 등위 접속사는 뒤에 반드시 절이 와야 되나요? 절이 와도 되고 안 와도 됩니다. 뭐만 지키면 되죠?
등위 접속사는 양쪽을 대등하게 연결한다. 같은 모양으로 연결하기만 하면 되는 거고, 종속 접속사는 반드시 절이 온다. 이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앞에 그 등위 접속사 중에서 이 포라는 접속사는 반드시 절이 와야 됩니다. 포는 절이 안 오면 전치사가 됩니다. 전치사. 자, 등위 접속사 중에서 포는 반드시 절이 오지만 나머지 접속사는 반드시 절이 오는 게 아니라 양쪽을 대등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거기에 비해서 종속 접속사는 반드시 뒤에 절이 온다. 즉 반드시 뒤에 주어 동사가 온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속 접속사 뒤에 오는 절을 글자 그대로 종속 접속사 때문에 절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종속절 이렇게 부릅니다. 종속 접속사 뒤에 반드시 절이 오고 그 절의 이름은 우리가 종속절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등위 접속사는 대등하게 연결하기 때문에 등위라고 했죠. 그러면 종속 접속사의 종속이 무슨 뜻이죠? 종처럼 속해 있다. 종속적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것에 밑에 들어간다. 밑에 내려가는 게 종속적인 거죠. 그러면 위에 있는 거는 주인이고 밑에 있는 거는 종처럼 이렇게 상하관계가 되는 것을 종속관계라고 하죠. 그래서 주인과 하인 간에 이렇게 상하관계로 연결이 되는 게 종속 접속사입니다. 등위 접속사는 대등하게 연결하는 거고 종속 접속사는 상하관계로 하나는 주인이고 하나는 종처럼 이렇게 상하관계로 연결하는 게 종속 접속사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종속 접속사는 뒤에 반드시 절을 오게 해서 종속절이라고 하는데 이 종속절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문법들이 쉽게 이해가 되려면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무슨 의미인지 쉽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앞에서 영문법 기초할 때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에서 명사가 하는 일, 명사적 용법, 형용사가 하는 일, 형용사적 용법, 부사가 하는 일, 부사적 용법 이게 구구단처럼 딱 외워져 있으면 되죠. 자, 무슨 말이냐? 명사가 하는 일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주어, 목적어, 보어 그게 명사적 용법이죠. 형용사가 하는 일은 항상 두 개, 한정, 서술이라고 했죠. 한정은 명사 꾸미는 거고 서술은 보어가 되는 겁니다. 부사가 하는 일은 뭐였죠? 모든 수식어 꾸미는 거죠. 동사 수식, 형용사 수식, 부사 수식, 문장 전체 수식 이렇게 수식어로서만 쓰이는 게 부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종속 접속사가 뒤에 절을 오게 해서 종속절이 되는데 이 종속절이 명사일을 하면 다시 말해서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되면 그게 명사절이고 형용사일을 하면 형용사절이고 부사일을 하고 있으면 부사절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가 쉽게 이해가 되려면 앞에서 공부했던 명사, 형용사, 부사 이 세 가지의 용법이 완전히 외워져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쉽게 이해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종속절이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요 형용사절 있죠. 잠시만. 자, 여기서 종속절이 명사일을 하면 명사절이고 형용사일을 하면 형용사절이고 부사일을 하면 부사절인데 요 형용사절 있죠. 요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관계사라고 해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라는 또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자기주도 영문법 제71강에서 80강까지 10번의 강의에 걸쳐서 관계사라는 접속사를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이 관계사가 바로 뭐 하는 거냐 하면 관계사가 형용사절을 뒤에 오게 만드는 종속 접속사다.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는 형용사의 기능을 하는 절을 만드는 정속 접속사인데요. 이 내용이 공부할 게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사라는 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71강에서 80강까지 10번의 강의에 걸쳐서 저 뒤에 파트 4에 71강부터 80강까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사에 대한 내용은 이 형용사절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공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종속 접속사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냥 관계사라고 뒤에 가서 할 겁니다. 그럼 이걸 빼버리면 뭐만 남죠? 이걸 빼버리면 명사절하고 부사절을 만드는 종속접속사, 요 딱 두 가지. 명사절하고 부사절을 만드는 종속접속사만 접속사 공부할 때 할 거고, 형용사절을 만드는 종속접속사는 뒤에 가서 관계사 공부할 때 할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만약에 학교 시험을 치는데 학교 시험에서 시험 범위가 접속사다. 학교 시험 범위에 문법이 접속사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원래 관계사도 접속사의 한 종류입니다. 관계사도 형용사절을 만드는 종속 접속사인데 그냥 접속사만 시험 범위라고 하면 이 형용사절을 만드는 관계사는 포함이 안 되는 걸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포함 안 시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속 얘기하지만 이 명사절을 만드는 종속 접속사와 부사절을 만드는 종속 접속사 요 딱 두 개만 공부하면 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지만 다 알고 나면 이거 별거 아닙니다. 알고 나면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처음 듣는 사람들은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은 반복해서 공부를 하시고 완전히 외우고 나면 이게 별 내용이 아니다. 아주 단순한 내용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얘기한 대로 종속접속사는 명사절을 오게 하는 종속접속사와 부사절을 오게 하는 종속접속사 요 두 가지만 하는데요. 자, 이제 보세요. 그래서 명사절을 오게 하는 종속접속사 요걸 먼저 공부할 겁니다. 그런데 명사절이 뭐라고 했죠? 당연히 명사의 일을 하는 절을 명사절이라고 하죠. 그럼 명사의 일이 뭐였죠? 우리 앞에서 명사적 용법이 주어, 목적어, 보어였죠. 주어, 목적어, 보어를 명사가 하는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명사절 하면 주어로 쓰이는 절이나 목적어로 쓰이는 절이나 보어로 쓰이는 절.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가 절이 돼 있으면 그걸 주어절, 목적어절, 보어절이라고 하고 명사가 하는 일이니까 명사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명사절을 만드는 종속접속사는 딱 영어에 3개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기 that하고 if 그리고 whethe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that이라는 단어는 물론 지시대명사도 되죠. 지시대명사가 됐을 때는 that은 저것 이 말이죠. this는 이것, that은 저것 이렇게 되는 건데 그때는 that이 지시대명사입니다. 지시대명사고 지금은 종속접속사입니다. that이 저것이란 뜻이 아니라 종속 접속사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죠? 반드시 뒤에 절을 오게 하죠. 절. 종속 접속사가 되면 이 that은 반드시 절을 오게 하는데 특히 명사절을 만드는데 중요한 건 이 that이 뜻이 없습니다.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해석 안 하고 기능만 합니다. 기능이 뭐죠? 뒤에 절을 오게 해서 주어, 목적어, 보어절을 만들 때 쓰는 거죠. 뜻이 없기 때문에 생략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들으면 좀 어려워 보이겠지만 예문을 보면 아주 쉽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예문 봅시다. I think that she is smart. 나는 생각한다. 그녀가 똑똑하다고. 자, 나는 그 여자가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나는 생각한다. 이게 바로 뭐죠? 주어 동사. 주어 동사인데 이 접속사 that 때문에 또 주어 동사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 영어 공부할 때 접속사는 이렇게 세모 표시를 많이 합니다. 접속사라는 품사를 얘가 접속사다 라고 표시할 때 보통 그 단어를 세모로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I think라고 주어 동사를 썼지만 문장에서 또 주어 동사를 쓰려고 하니까 이럴 때 오는 게 바로 접속사죠. 왜? 모든 문장에 주어 동사는 원래 하나만 써야 되죠. 주어 동사는 하나만 써야 되지만 이렇게 주어 동사를 하나를 더 쓰려면 반드시 이렇게 접속사가 오는 겁니다. 근데 이럴 때 that은 뜻이 없어요. 기능만 합니다. 주어 동사를 쓰려고. 뜻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 that을 갈로 쳐놨죠, 지금. 갈로 쳤다는 말은 이 that은 안 써도 된다는 겁니다. 자, 나는 생각한다. 그녀가 똑똑하다고. 그 여자가 똑똑하다는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요 전체 내용이 뭐죠?
그 여자가 똑똑하다는 거하고 주어인 나하고는 내용이 다르죠. 내용이 다르니까 주어하고 다른 거는 목적어라고 했죠. 우리 앞에 제2강에서 목적어하고 보어의 정의를 했었죠. 목적어라는 것은 주어하고 다른 거죠. 주어의 상대방. 나하고 그 여자가 똑똑하다는 내용은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게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목적절이고, 목적어는 명사가 하는 일이니까 명사절이고, 그다음에 종속 접속사 때문에 왔으니까 이걸 종속절이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종속절도 되고 명사절도 되고 목적절 이렇게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자, 조금 내용이 길죠. 자, 그리고 이제 이 that이라는 건 뜻이 없는 종속 접속사인데, 여기 이제 if하고 whether가 나옵니다. 자, 요걸 조심해야 되는데요. if하고 whether는 뜻이 뭐뭐인지 어떤지, 뭐뭐인지 아닌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뜻이 있죠. 그리고 보통 이 if라는 단어는 뭐뭐라면이라고 많이 알고 있죠. 근데 if가 뭐뭐라면이라는 뜻은 부사절을 만드는 종속 접속사입니다. 여기 있죠. 자, 이 부사절에 여기 조건, 뭐뭐라, 여기 if 있죠. 여기 if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if라는 접속사는 부사절을 만들면 조건이 돼서 뭐뭐라면이란 뜻이고, 명사절을 만들면, 명사절이라는 게 뭐라고요? 주어, 목적어, 보어죠. 그래서 이 if라는 것이 목적어절을 만들면 만약 뭐뭐라면이란 뜻이 아니라 뭐뭐인지 어떤지, 뭐뭐인지 아닌지란 뜻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 보면 쉽습니다. 자, 여기 예문을 보면 I wonder, wonder는 동사가 되면 궁금해하다, 궁금하다란 뜻이죠. I wonder, 나는 궁금해요. 뭐가 궁금하죠? if 또는 whether라는 접속사를 이렇게 썼습니다. 자, 나는 궁금합니다. 뭐뭐인지 어떤지. He can swim. 그가 수영할 수 있는지 어떤지. 요 내용을 궁금해한다는 거죠. 나는 그가 수영할 수 있는지 어떤지를, 요 내용을 궁금해한다는 뜻이고, 요 내용 전체가 목적어죠. 왜냐하면 주어인 나하고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목적어절이고, 이렇게 목적어절이 왔을 때 뭐뭐인지 어떤지란 뜻으로 쓰려면 접속사를 if나 whether를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문 보면 쉽죠? 해석도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명사절, 다시 말해서 주어, 목적어, 보어를 만드는 이런 명사절을 만드는 종속 접속사는 영어에 that하고 if, whether가 있는데, that은 뜻이 없다. 그래서 기능만 하고 뜻이 없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 하고, 하면 if하고 whether는 뭐뭐인지 어떤지라는 뜻인데, if는 그 중에서도 주어, 목적어, 보어절 중에 목적어로만 쓰입니다. if는 목적어만 만드는 접속사고, whether는 주어, 목적어, 보어를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이 that이라는 것은 뜻이 없지만 주어, 목적어, 보어절을 만든다고 했죠. 그런데 that이 주어절이면, 주어, 목적어, 보어 중에 that절이 주어절을 만들면 뜻이 없더라도 생략은 안 된다. 원래 that은 뜻이 없기 때문에 생략해도 되지만, 주어, 목적어, 보어 중에 주어의 절을 만들면 that은 생략할 수 없다. 여기까지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쪽으로 왔습니다. 부사절을 만드는 종속 접속사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접속사 공부하는데, 접속사는 등위 접속사, 종속 접속사 두 개가 있다고 했죠. 근데 종속 접속사의 공부 내용이 월등히 많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종속 접속사도 뒤에 명사절을 오게 하느냐, 부사절을 오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나눠지는데, 이 종속 접속사도 명사절을 오게 하는 것은 that하고 if, whether 밖에 없죠. 그 말은 결국 한 50개쯤 되는 거의 대부분의 접속사는 부사절을 만드는 종속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중에 대부분이 부사절을 만드는 종속 접속사다. 이렇게 일단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속사의 대부분이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고, 이거는 종류가 좀 많기 때문에 이 부사절을 만드는 종속 접속사도 내용에 따라서 분류를 좀 했습니다. 내용이 시간, 이유, 조건, 양보 이렇게 해서 내용이 분리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시간에 해당되는 종속 접속사는 when이라는 것은 뭐뭐 할 때겠죠. 뭐뭐 할 때. while 같으면은 또 뜻이 여러 가지지만 뭐뭐 하는 동안에 이런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시간을 나타낼 때. 자, 그리고 여기에 as가 있는데요. 여기도 as가 있죠. 그러니까 이 as라는 단어는 시간도 나타내는 종속 접속사가 되지만 because처럼 이유를 나타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as 같은 단어는 시간에 해당되는 내용인지 이유에 해당되는 내용인지 해석을 할 때 아주 신경 써서 해야 되겠죠. 뜻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전에 if도 그랬죠. if도 명사절을 나타낼 때 if는 뭐뭐인지 아닌지인데 또 조건일 때는 뭐뭐라면이 되니까 이렇게 뜻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since도 있고 until, till, after, before, as soon as 이렇게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요. 이런 단어들이 다 시간을 나타내는 종속 접속사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유에 해당되는 것은 뭐뭐 때문에겠죠. 이유라는 것은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라는 뜻인데 그 뜻에 해당되는 종속 접속사가 because, as, since, now that 또는 seeing that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that은 가로 안에 있죠? 가로 안에 있는 건 생략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종속 접속사를 하지만 우리 좀 전에 위에 등위 접속사에서 등위 접속사에서 for도 역시 because처럼 뭐뭐 때문에란 뜻이라고 했죠. 그렇지만 for는 등위 접속사고 because나 as, since 이런 단어들은 종속 접속사로 이렇게 구별이 좀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라는 것은 뭐뭐라면이란 뜻인데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여기 if는 뭐뭐라면이란 뜻이겠죠. 여기 명사절을 만드는 if는 뭐뭐인지 아닌지란 뜻이지만 부사절의 조건의 if는 뭐뭐라면이란 뜻이고요. 또 unless라는 것은 if하고 not을 합친 거죠. 이 자체가 부정의 조건입니다. unless는 뭐뭐이 아니라면이란 뜻이죠. 이 자체가 부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unless 뒤에는 절대 부정어를 못 씁니다. 이 자체 부정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once라는 것은 부사가 되면 한 번이란 뜻이지만 접속사가 되면 뜻이 뭐죠? once가 접속사가 되면 일단 뭐뭐 하면이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조건을 나타내는 종속 접속사가 이렇게 두 단어로 이루어진 것도 있는데요. in case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경우라는 뜻이 있죠. 경우. 그래서 in case라고 쓰이면 뭐뭐 할 경우에 뭐뭐 할 경우니까 뭐뭐라면하고 좀 비슷한 뜻이죠. 뭐뭐 할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도 조건에 들어가는 종속 접속사다. in case.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요거하고 요게 있는데요. 자, 이렇게 갈로를 하면 생략해도 된다는 뜻이지만 이렇게 대갈로를 치면 어떤 뜻이죠? 대가로는 앞에 있는 요 단어 대신에 요걸 써도 된다는 뜻입니다. 대가로의 의미는 요 단어 대신에 요 대가로 안에 있는 것을 요 단어 대신 써도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요 표현은 뭐죠? as long as 또는 so long as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 자체가 as 대신에 so를 써도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as long as 또는 so long as 그리고 as far as, so far as죠. 자, as long as, so long as, as far as, so far as 요 네 개는 뜻이 다 똑같죠. 뜻이 뭐죠? 뭐뭐 하는 한, 뭐뭐 하는 한이라고 해서 역시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지금 단어 공부하는 거죠. 접속사라는 단어를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보라는 게 있는데요. 영문법에서 양보는 자리를 양보하는 게 아닙니다. 자리 양보가 아니라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뭐라 할지라도 불구하고 할지라도 이렇게 해석하는 걸 양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though, although, even if, even though 또는 granting that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또는 뭐뭐라 할지라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영문법에서 양보라고 한다. 그런 접속사가 여기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예문을 보면 해석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문 잘 보시고 해석도 보시면 여기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접속사를 공부했는데요. 결론은 이겁니다. 접속사는 양쪽을 연결해 주는 건데,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가 있고, 등위 접속사는 7개, 종속 접속사는 한 4, 50개 정도 되고, 등위 접속사는 양쪽을 대등하게 연결한다. 이것만 반드시 지키면 됩니다. 대등하게 연결하는 게 등위 접속사고, 그런 내용으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을 병렬 구조라고 한다. 그리고 종속 접속사는 뭘 지켜야 된다고 했죠? 딱 한 가지. 뒤에 반드시 절이 와야 된다. 정속 접속사는 뒤에 반드시 절이 오는데, 이 절이 명사일을 하면, 즉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쓰이면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고, 이 명사절을 만드는 종속 접속사는 영어에 딱 3개라고 했죠. that, if, whether. that은 뜻이 없기 때문에 생략 가능하고, if,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 뭐뭐인지 어떤지란 뜻인데, 특히 if는 목적어절만 이끌고 whether라는 것은 주어 목적어 보호절을 다 이끌 수 있다. 뭐뭐인지 어떤지란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의 대부분은 실제로 부사절을 만드는 종속 접속사입니다. 부사절을 오게 하는 종속 접속사인데, 그것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시간, 이유, 조건, 양보라고 해서 4개로 또 이렇게 종류를 나눠서 마지막에 쭉 우리 공부했었죠, 좀 전에.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영문법을 처음 들어본 사람들은 이런 내용이 아주 어렵고 복잡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암기하기만 하면 이거 정말 별거 아닙니다. 선생님도 다 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듣는 사람들은 좀 어렵겠지만 반복해서 들어서 완전히 이해되고 암기가 되면 이거 정말 간단한 내용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반복해서 들어보면서 완전히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강의 듣는다고 고생하셨습니다.